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협력 발언에 중국 관영 매체가 실용 외교라며 반색했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토대로 일본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으며 중국은 이를 관계 개선의 신호로 해석했다. 중국 관영 환구15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이 대통령이 일본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재확인하며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이는 2025 한반도 심포지엄 축사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글로벌 복합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일 한중 협력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GT는 이 발언이 실용주의 외교의 반영이라며 경제 인적 교류 강화를 통한 지역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같은 이웃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5천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자들이 MBK파트너스와 롯데카드를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를 알면서도 ABS-TV와 CP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롯데카드는 무리한 신용 공여를 제공하고 유동화 과정에서 참가 계약이라는 방식을 통해 카드 채권의 법적 책임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카드를 통한 홈플러스의 기업카드 사용액은 2022년 약 5,900억 원에서 2024년 약 1조 7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법무법인 로벡스는 그간의 다른 고발과 달리 약 2천억 원 규모의 CP 피해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롯데카드의 민형사 책임을 지적한 점도 눈에 띄는 차별점이다. 또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가 과거 사례를 통해 확인된 만큼 이번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유로화 기준 역대 최대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에 유로화 채권 발행이다. 3년, 7년 복수 만기로 각각 7억 유로씩 나눠 발행했으며 가상금리는 시장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문량은 190억 유로로 발행액의 13.6배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번 발행은 이재명 정부 첫 외평채로 정부는 주요국 설명회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 기업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출시를 예고한 트럼프 폰을 처음엔 미국산이라고 홍보했지만 최근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고 IT 전문 매체 더버지가 26일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모바일은 알뜰폰 서비스와 함께 안드로이드 기반 T1 폰을 8월 출시한다고 밝혔으며 미국에서 제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IT 업계에선 T1 폰의 스펙과 가격으로 볼 때 미국 제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홈페이지에는 미국산 문구가 삭제되고 미국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바뀌었다. 디스플레이 크기도 6.8인치에서 6.25인치로 줄었고 배송 시기도 연내로 변경됐다.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면서 민주당 등으로부터 이해충돌 비판을 받고 있다. 백악관이 내달 8일까지인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 한국을 포함한 57가의 경제주체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예 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되는데 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음을 백악관이 시사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각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 재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예산안에 포함된 보복세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미국 기업이 G7과의 합의를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면제받기로 하면서다. 그간 이 조항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대미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었지만 철회 발표에 따라 월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섹션 899는 미국이 징벌적 세제로 간주한 국가의 기업 투자재 보복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유럽, 캐나다, 호주 등이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미국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G7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항은 필요성이 약화됐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해당 조항의 예산안 제외를 요청했고 상하원 주요 의원들도 철회에 동의했다. 스콧 세머 뉴욕 토리스 로펌 파트너는 미국에 자주 투자하는 비미국계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진전이라며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 CNS는 AI 데이터 센터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외에서 컨설팅, 구축, 운영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클라우드 AI 매출은 3조 3,518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56%를 차지했다. LG CNS는 1992년 국내 최초로 자체 데이터 센터를 오픈한 이래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상암 IT 센터, 가산 센터와 미국, 중국, 유럽 등 글로벌 거점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 운영하며 데이터 센터 사업 역량을 쌓아왔다. 특히 LG CNS가 소유,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 4곳은 행정안전부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액침 냉각과 디지털 트윈 등 AI 데이터 센터 핵심 기술을 강화하며 통합형 인프라 플랫폼을 통해 클라우드와 AI 솔루션을 융합하고 있다. LG CNS는 LG전자, LG에너지 솔루션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 중이며 원 LG 솔루션으로 각 사의 역할을 분담했다. CNS는 향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인근 국가로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가 27일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관련 마케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이트 진로는 테라와 참이슬 제품에 오징어 게임 캐릭터 라벨을 입힌 한정판을 출시하며 총 18개국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 시즌이 한정판은 4주 만에 완판된 바 있으며 이번 시즌은 미국 뉴욕에서 오프라인 팬 이벤트도 열었다. 하림산업도 오징어 초빈면 등 제품명을 통해 오징어 게임 연상 요소를 도입하고 스타필드에서 팝업 매장을 운영 중이다. 다만 시즌 1 대비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백화점이나 패션업계 등 유통 전반의 관심은 이전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이다. 업계는 막대한 비용 대비 낮은 성과 우려로 IP 협업을 거리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카카오페이 주가가 27일 10% 넘게 급락하며 이달 들어 두 번째 거래 정지 해제 이후 조정을 받았다. 최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달 새 148% 급등했지만 한국거래소는 과열을 우려해 두 차례 거래를 중단했고 거래 재개 직후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확산이 코일런, 외환시장 불안 등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치가 연동자산과 괴리되는 디패깅 현상이 발생하면 대규모 상환 요구로 이어져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를 추진 중인 반면 국내는 관련 규제가 미비해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